네, 빅데이터 분석 실기의 합격 전략 가이드입니다. 실기시험 정보, 실기시험에 대한 분석,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 전략 순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의 기본 정보인데요. 10시에 시작해서 13시에 끝납니다. 180분이고요. 응시 환경이 독특합니다. 클라우드 CBT라는 환경이고요. 오픈북 아니고요. 응시 환경 외 접속이 금지됩니다. 제공 언어는 R과 파이썬입니다. 메모장은 허용이 돼요. 간단한 메모 가능은 합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보면 RStudi오나 주피터 노트북이 사용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응시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환경, 분석하는 환경과 완전히 달라요. 그죠?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단축키 자동 지원 안 되고요. 패키지 추가 불가능합니다. 있는 것만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코드도 1분 안에 실행이 돼야 됩니다. 보통 빅데이터 분석은 길 때는 하루씩 막 이렇게 걸리죠. 그런데 이거는 시험이니까 1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시각화는 불가능하고요. 프린트만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를 불러오고 그거를 결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해야 할 만큼 깊이 있는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 맥스 로우즈, 맥스 칼럼즈를 세팅하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제한을 없애면 전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팅하는 것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키지 분석인데요. 파이썬에 리퀘스트, 셀레니움, 뷰티풀 소포 이런 웹 크롤링 패키지 없습니다. 제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R에 RBEST, HTTR, 리셀리니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크롤링, 웹 크롤링 문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맵플롤립 시각화 패키지, 시각화 불가해요. 그래서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XGBoost는 제공이 되는데 라이트 GBM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모트나 로우즈, R에는 스모트나 로우즈 같은 이런 패키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 전체라는 거 없다라는 거. 그리고 포캐스트나 TTR도 없어요. 시계열 분석 안 나옵니다. 텍스트 마이닝 출제 안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쇄적 시험 진행에 따라서 이게 환경에 좀 제약이 있고 검색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주어진 것들만 전략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그 RStudi오나 이 파이썬의 주피터 노트북 이런 거 못 쓰니까요. 레퍼런스 이런 것들 참조할 수가 없어요. 참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헬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R과 파이썬의 헬프 사용하는 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체험 링크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마 다들 한번 보셨을 수 있는데 이 체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면요. 단답형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따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작업형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코드를 여기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죠. 네, 입력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이냐 R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박스로. 그래서 본인이 시험에 응시할 때 하나를 정해가지고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작업형 이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기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다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실기시험에 대한 정보인데요. 첫 번째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은 10문제가 나와요. 각 문제 하나당 3점입니다. 주관식이고요.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수 있습니다. 영어나 한글 그리고 유의어도 맞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게 앞서서 나왔던 그 CBT 환경의 시험 체험에 나온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게
조회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뭐냐, 이거 뭐 DBMS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DBMS라고 써도 맞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써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복원인데요. 이거 한번 보면 단답형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네요.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뭐냐. 간단하죠. 변수 선택할 때 모든 변수를 포함한 채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잘못된 분류기의 가중치를 더 크게 하는 앙상블 기법은 뭐냐. 그리고 뭐 분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다 이렇게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필기 기본서를 좀 복습할 필요 있고요. 뭐 실기 필답형 요약집을 좀 분석하실 필요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작업형이죠. 작업형 1입니다. 요거는 10점 세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10점인 거죠. 한 문제당 총 30점입니다. 네, 요거는 프린트문으로 정답을 제출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링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오기 좋은 문제고요. 조건에 따른 값 구하기, 기초통계량 구하기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복원인데요. 뭐 이런 게 나왔네요. 크림열의 데이터 상위 10개 데이터를 뽑는 거 일단 알아야 될 거고요. 중간값으로 변환하는 거 알아야 될 거고요. 조건에 따라서 80 이상인 지역의 이 평균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문제가 한 줄밖에 안 되지만 두 줄인가요? 네, 두 줄인데요. 꽤 복잡하죠? 네, 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문제도 알아야 될 포인트가 3개나 되네요. 여기 표준 편차에 대한 뭐 차이가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2가지 포인트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몇 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작업형 2번입니다. 요거는 40점짜리 한 문항이 나와요. 그냥 모델을 만드는 게 나옵니다. 모델을 만드는 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게 나오죠. 일단 CSV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정답을.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주어져요. 그러면 그걸 ASZ까지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데이터 로딩 하는 것부터 해요. 그죠? 그래서 제한된 환경에서 기본 분석 모델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 백화점 고객들의 1년간 구매 데이터가 있죠. 이게 학습용 데이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별 예측 모형을 만들어라. 남녀를 예측하는 거네요. 그리고 평가형 데이터에 적용해서 얻은 2482명의 성별 예측값, 남자일 확률을 CSV 파일로 써라. 네. 그러니까 구매 데이터를 학습용과 평가용으로 나눠가지고, 그거 평가용의 어떤 예측 결과를 CSV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의 성능을 ROC, AUC 평가 지표에 따라서 채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예시문항도 예시문항 우리 CBT 환경 테스트 해보는 거 그것도 분류 문제고 기출도 분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회차, 3회차 전부 다 분류 문제가 나왔어요. 모르죠. 4회차 때 회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분류든 회귀든 간에 좀 단순한 모델이 단순합니다. 모델. 예를 들어서 뭐 DNN이나 이런 거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나올 수가 없겠죠. CBT라는 환경 자체가 1분 안에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딥러닝이나 이런 거를 1분 안에 할 수 있다?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디시전 트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뭐 이런 정도를 좀 학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분석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파일을 읽고 전처리하고 훈련 데이터 분할하고 모델링 평가하고 저장하는 이 프로세스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대로
이거대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실기시험의 준비 전략입니다. 예, 준비 전략. 첫 번째, 필기 과목, 단답형 문제죠. 단답형 문제는, 자,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기시험 있죠? 필기시험.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1에서 4과목까지 4개로 구성이 되죠. 4개로 구성되는데, 사실 빅데이터 분석 기획 같은 경우, 그리고 결과 해석 같은 경우, 일부는 실기에 나올 수도 있고요. 실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 기획 같은 경우는 사실 실기 분석가들이 주로 하는 빅데이터 탐색부터 모델 평가까지의 일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필기 시험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4과목에 그 운영 환경에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기 때는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탐색부터 모델 평가까지, 예, 평가까지에 걸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보시는데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제 분석 중심의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관 분석을 할 때 스피어만이 이런 것들보다는요, 예, 그런 것들보다 실제 분석에서 활용되는 거, 민맥스 스케일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실제 많이 사용되는 어떤 행위 혹은 개념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회차, 3회차 때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을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었나? 연관 분석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작업형 1, 2 같은 경우는 작업형 1은 기술 통계와 전처리의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작업형 2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게 나오는데요. 이 네모의 크기가 제가 보기엔 중요도입니다. 이 네모의 크기가 중요도예요. 분류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회귀 모델은 조금 더 낮습니다. 군집화, 네, 더 낮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좋은데요. 회귀 모델 정도는 최소한 할 줄 아는 게 좋겠습니다. 학습 전략, 실제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손으로 타이핑 하셔야 되죠. 자동 확선 기능이 제공 안 되니까 이거 불가능한 환경에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노트패드를 써서 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헬프 사용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그렇고 작업형 1은 기술 통계나 전처리 중심으로 하시고요. 작업형 2는 분류, 회귀, 군집화 순으로 학습하시고요. 단순하고 쉬운 모델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실기시험의 환경이 제약이 좀 있어요. 제약이 좀 있으니까 내가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들 중심으로 막 공부하시면 공부는 열심히 했으나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실제 손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직접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드를 이렇게 따라서 타이핑을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외우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